수년간 스트라이커들이 MMA를 지배했지만 이제 레슬러들이 다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UFC 챔피언들은 강력한 그래플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 메랍 드발리시빌리, 벨랄 무하마드, 존 존스와 같은 파이터들이 그 예입니다.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같은 다재다능한 챔피언조차도 그래플링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상황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와 아르만 사루키안과 같은 타이틀 도전자조차도 본질적으로 그래플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종합 격투기 선수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스트라이킹과 레슬링을 혼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선수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훌륭한 레슬링 기술은 스트라이킹을 향상시킬 수 있고 좋은 스트라이킹 기술은 레슬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그래플링 기술을 개발한 스트라이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구스타프손과 조르주 생피에르와 같은 선수들은 주로 스트라이커로 시작했지만 결국 고수준의 그래플러로 발전했습니다. 레슬러는 스트라이킹을 배우고 두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스트라이커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레슬링보다는 태클 방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태클을 잘 마스터하면 스트라이킹이 레슬링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스타프손은 다니엘 코미어와 존 존스와 같은 엘리트 레슬러를 상대로 자신의 기세를 유지하며 얀 블라코비치를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십 수준에 도달하려면 파이터는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메랍은 모든 기술을 잘 구사합니다. 그는 태클을 방어하고 스스로 공격하며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기회가 생기면 서브 미션을 노립니다. 서브 미션은 단순한 마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위치 제어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는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레슬링은 단순히 태클다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리듬을 방해하기 위한 레벨 변경에 관한 기술입니다. 레슬러는 스트라이커가 태클다운을 시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태클다운을 시도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스타프손은 단지 존 존스를 한 번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레슬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글로버 테셰이라의 대부분의 태클을 방어했고 다니엘 코미어의 시도를 차단했으며 얀 블라코비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래된 타격 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슬러들이 타격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커들도 공격적인 레슬링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다재다능한 파이터들이 경쟁하는 135파운드에서 155파운드까지의 체급에서는 파이터들이 MMA의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스피날은 모든 영역에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위험하고 다재다능한 잠정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두 디비전인 라이트급과 웰터급은 오랫동안 레슬러가 지배할 것 같습니다. 팬들은 그래플러를 비난하지만 레슬러가 스트라이커보다 MMA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레슬러들은 단순히 그래플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킹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메랍은 오말리보다 더 많은 그래플링과 스트라이킹을 시도했습니다. 벨랄 무하마드는 싸움이 중단되기 전에 리온 에드워즈에게 똑같이 했으며 발렌티나 셰브첸코는 알렉사 그라소보다 그라운드와 푸더크에서 더 많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슬링이 스포츠를 망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문제는 스트라이커가 그래플링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스트라이커나 그래플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술을 가장 잘 혼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랍은 레슬링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원적으로 등장한 것은 오말리였고 MMA에서는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말리의 경우 니킥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기술인 푸더크 배틀에서 졌으며 MMA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밀려났습니다. 파이터의 스타일이 지루하다면 상대방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루한 방식으로 이긴다면 왜 그들은 그런 접근 방식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태클다운을 하는 파이터는 틈을 남기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합니다. 클린치에서 엘보우와 니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성기의 조제 알도가 메랍을 상대로 했다면 완전히 다른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도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알도가 KGL부터 메랍의 공격에 간신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팬들은 조르주 생피에르가 지루하다고 부르며 매번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파이터가 승리해서 지루하다는 딱지가 붙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의 경쟁자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챔피언이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레슬러는 MMA 역사상 대부분을 지배해왔지만
스트라이커들이 더 정확해지고 더 나은 그래플링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5라운드 동안 그들을 압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레슬러들은 레슬링 기술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타격을 개선함으로써 적응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변화입니다. 댄 앤더슨과 같은 레슬러는 타격에 집중하면서 레슬링을 포기했지만 새로운 세대의 레슬러들은 태클 위협을 사용하여 숙련된 스트라이커를 상대로도 타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커는 다시 진화해야 합니다. MMA는 파이터가 서로의 스타일에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스트라이커는 레슬링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레슬러는 스트라이킹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트라이커는 테이크다운 방어력을 높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레슬러들은 스트라이킹 실력이 훨씬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플러는 MMA에서 고유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플러는 스트라이커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플러가 그래플링 기술을 연마하는 동안 스트라이킹 훈련을 한 엘리트 MMA 스트라이커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앤더슨 실바와 로버트 휘테커는 예외로 수년간 스트라이킹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리온 에드워즈, 이스라엘 아데사냐, 알렉스 페레이라, 셔 노말리와 같은 파이터들은 뛰어난 레슬러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MMA는 항상 다재다능한 파이터에 관한 것이며 가장 숙련된 경쟁자가 승리합니다. 스트라이커는 그래플러가 스트라이킹을 강화한 것처럼 그래플링 기술도 개선해야 합니다. 스트라이커가 발전하지 않으면 레슬링과 타격 모두에 능한 선수에게 압도당할 위험이 있습니다.